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함하는 이런 정서적 느낌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얼마까지 어떻게 이렇게 더 나아질 수 있나, 발전할 수 있나, 특별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톱스타 뉴스 황선용 기자의 기사 이야기인데요. 황선용 기사의 이 변모 상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보통 기사처럼 그러다가 길이가 점점 길어지다가 엄청나게 길어지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편, 2편을 동시에 올리는 그런 시기가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1편, 2편, 3편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기사도 이제 알맞게 적당하게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기사가 말하자면 한 기사 10편을 모아놓은 것, 한 기사를 한 20편 모아놓은 것 같은 것을 하나 써서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기사 20, 30편 모아놓은 것 같은 것을 1편, 2편 상하로 올리더니 이번에 1, 2, 3 세 편을 동시에 연속해서 올렸습니다. 그 기사 제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스타인의 서정적 회환과 생상스의 감미로운 회상, 시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김호중의 가을꽃의 음향 시학입니다. 김호중 성악가가 부른 가을꽃 노래에 관한 평론이자 기사인데요. 이 가을꽃에 관한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스타인의 서정적 회환과 생상스의 감미로운 회상, 시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김호중 가을꽃의 음향 시학입니다. 제목만 봐도 엄청난 음악 평론 한 편이고요. 또는 어마어마한 논문 한 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톱스타 뉴스 황선용 기자가 이렇게 김호중 성악가의 가을꽃을 1편, 2편, 3편, 3편의 기사로 동시에 시리즈로 연작으로 올렸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이제 들어온 대목은 애틋하고 장엄함이었습니다. 애틋하고 장엄함. 보통은 이제 이 애틋하고 장엄하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죠. 애틋하면 그냥 소박하고 평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엄하면 장엄하고 웅대한 서정에 맞춰서 그야말로 특별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애틋함과 장엄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버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애틋함이라는 말은 아주 이제 작은 정서고 장엄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이런 정서인데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는 게 사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것과 큰 것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은 큰 것을 만나면 작은 것은 말하자면 작은 것을 이렇게 딱 큰 것에 덮여서 작은 것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또는 작은 것을 돋보이게 하려면 큰 것이 쪼그라들어서 비슷해져야 이렇게 비슷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틋함이라는 아주 이제 이 작고 이 사소한 것 같은 이런 이 개인적인 감정과 장엄함이라는 웅대하고 단체적이고 대중적인 이런 특별한 이 감정이 서로 이렇게 얽혀서 융합된 이 곡이 바로 김호중 성악가의 가을꽃이다. 그래서 가을꽃에는 애틋함과 장엄함이 같이 딱 섞여 있다라는 이 대목이 저에겐 특별하게 다가왔고요. 자, 두 번째 특별함은 가을꽃의 가냘픈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생의 숭고함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우선 인생의 숭고함을 노래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숭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 그런데 인생의 숭고함을 노래할 때에는 보통
뭐 위인이라든지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류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숭고함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을꽃은 이제 다 말라가는 거잖아요. 겨울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겨울 기다리면서 결국 다 쓰러지고 없어질 건데 이 가을꽃을 표현할 때 황선용 기자는 가냘픈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가을꽃의 가냘픈 아름다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을꽃 많고 아름다움 많은데 이 가냘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냘픈 가을꽃을 통해서 인생의 숭고함을 노래했다. 이게 특별한 것이죠. 뛰어난 인물을 통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지닌 역사적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숭고함을 노래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또 반대로 가냘픈 아름다움을 통해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노래하고 고독을 노래하는 것 또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가을꽃의 가냘픈 아름다움과 인생의 숭고함이라는 이 두 가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를 딱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가을꽃의 가을꽃의 가냘픈 아름다움을 통해 인생의 숭고함을 노래했다라는 이 절창을 이렇게 끌어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별한 내용은요. 사랑이 승리했다는 희망찬 결론이라는 대목입니다. 사랑이 승리했다. 이 말은 이제 저물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그냥 막바지로 내몰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이제 쓸쓸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랑이 쓸쓸한 사랑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 승리하는 사랑으로 막을 내렸다. 이 사랑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사랑으로 끝맺음을 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랑으로 이렇게 희망찬 결론을 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기억할 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는 음악적 가치와 문학적 심리가 어우러진 수작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요. 즉 김호중 성악가 부른 이 가을꽃은 음악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이 음악과 문학을 절묘하면서 특별하게 그다음에 아주 믹싱을 잘한 빼어난 수작 또는 수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수작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빼어난 작품을 수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음악과 문학 양쪽을 충족시키면서 양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수작이자 명작이 바로 김호중 성악가의 가을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은 황선용 기자가 기사 속에서 한 내용을 제가 풀어서 해설해 드렸는데요. 자, 황선용 기자가 번스타인의 서정적 회환과 생상스의 감미로운 회상, 시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김호중 가을꽃의 음향시약, 이 멋진 평론, 멋진 기사, 이 특별한 음악적 논문 3부작입니다. 1, 2, 3. 이 3부작 기사를 제가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